구시리아기 217회입니다. 피상속인의 10년치 거래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다 보면 상속인도 차마 몰랐던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항목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그중 세금 납부로 보이는 거래를 통해서 추가로 무엇을 더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사망 시점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상속인들은 알지 못했거나 깜빡하고 세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가정합니다. 이때 세무사들이 실무하면서 짚어야 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금 거래가 세금 납부라는 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래 상대방이나 저교로 추정하는데 지방세의 경우엔 예를 들어서 서울시세, 땡땡시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는 땡땡 세무서 아니면 그냥 세무서, 국세 이런 식으로 거래 내역에 나타납니다. 다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래는 추정이 불가능한데 그 와중에 동일자에 100만 원 출금되고 뒤이어 10만 원이 출금되는 즉 큰 금액이 나가고 그의 10% 금액이 동시에 출금된다면 국세와 지방세일 테니까 이땐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일 것이므로 이 정도로 세금 납부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주제입니다. 시점별로 보겠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주기적으로 출금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로써 상속인이 자료,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과거 피상속인이 사업을 운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어떤 사업을 운영했는지 2. 비교적 최근까지 사업을 했더라면 사업장이 복식부기 의무자일 만큼 규모가 컸을지 3. 폐업 이유 4. 폐업하면서 사업권 등의 양수도가 있었는지 5. 법인이든 개인이든 피상속인 거래 내역과 사업 관련 자금의 연관성 예를 들어 매출 누락 같은 것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중 출금은 소득세 확정신고 건일 텐데요. 첫째, 주식 양도소득세일 수 있습니다. 대개 해외 주식일 텐데 사망일에 해외 주식 보유했는지 잔고증명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제 남아있다면 사망 직전까지 해외 주식을 운용했다는 것이니 사망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일 사이 매도한 경우 신고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사망 시점에 없다면 과거 신고 납부가 있었던 이유로 전량 매도했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 없는 건지 가볍게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종합소득세입니다. 어떤 세목으로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1. 사업소득이라면 앞선 부가세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고 2. 금융소득이라면 해외 주식 양도세 언급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이 속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2천이 넘는지 확인해서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금융소득 때문에 종소세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는 건 금융재산 규모가 꽤 크다는 의미여서 사망일 잔고와 비교하여 잔고가 현저히 줄었다면 그 사용처 확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7월, 9월 납부는 재산세일 겁니다. 사망 시점엔 부동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 양월에 재산세가 출금되거나 10년 내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이 없다고 했는데 재산세가 출금됐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어떤 물건지에 과세됐는지 확인, 등기 열람에서 부동산의 내막을 확인하고 실제 피상속인이 보유했다가 매도한 것으로 파악되면 양도세 신고서 전체, 매매계약서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통장에 잘 입금되는지 및 입금된 매도대금의 사용처를 추적합니다. 소액일 거라서 중요치 않지만 1월 지방세로 출금되는 항목 중엔 자동차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대비 차량가액은 적은 비중을 차지하여 상속인들도 상속재산 중 차량이 있음을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망한 연도 1월에 자동차세 등 항목으로 출금되는 거래가 있다면 사망 시점에 차량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다시 문의해야 합니다. 또는 그 이전에 자동차세가 출금된 경우엔 해당 차량이 현재는 없는 게 맞는지, 언제 처분했는지 등 사실관계만 간단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월별로 구분해봤고 불특정 시점에 출금된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앞선 재산세에서 확인할 내용과 같이 어떤 재산의 양도로 낸 세금인지 신고서 전체와 매매대금을 따라가야 합니다. 2월, 8월 출금은 대주주 예정신고분일 텐데 어차피 증권계좌에서 거래했을 것이고 설령 증권계좌를 사망 시점엔 사용하지 않는 계좌였어도 10년 내 계좌를 받아서 분석할 테니 대주주 양도세로 출금된 거래엔 특별히 확인할 사항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한 주라도 거래하면 모두가 과세 대상이어서 상속인들도 놓칠 수 있지만 국내 주식 대주주는 몇십억 보유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상속인이 놓칠 수 없는 항목이라서 특별히 확인할 게 없다고 한 겁니다. 한편 이러한 거래에서 피상속인과 관련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건 상속인 등 가족에 대한 세금을 대납한 거겠죠. 실무상 금액이 적어 중요치 않지만 주민세 몇천 원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소액이라도 피상속인 본인 외의 가족 주민세를 대신 내줬을 정도면 상속인, 특히 배우자 간 자금 거래가 빈번한 가족일 수 있으므로 분석 포인트를 달리해서 보아야 하므로 소액의 세금 출금이라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간혹 상속세 신고 시 100만 원 미만의 거래는 제외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처럼 몇천 원 단위의 아주 소액이라도 피상속인과 가족 간 거래 형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래가 튀어나오므로 꼭 전체 거래를 빠짐없이 하나씩 훑어가며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10년간 거래에 녹아있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낼 때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상으로 217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